전국적으로 지역마다의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다 다른데요. 그래서 경상도에 사시는 분, 충청도에 사시는 분, 광역시에 사시는 분들에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언제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리치고 멤버십에서 해결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정각 12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전국 어디라도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계시면 이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짜장면 한 그릇 값이 9,000원에 이 모든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값으로 전국 어디라도 내 집 마련에 대한 이런 좋은 타이밍 잡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다면 멤버십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북 지금 이제 순서가 일단은 광역시를 먼저 할 거고요. 광역시를 하고 나서 지방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수도권으로 올 거예요. 당장 부동산이라는 게 주식처럼 하루하루 당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씩 다 짚어 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은미님, 네. 실버 버튼 또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지금 투자 점수는 지금 허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투자하기에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제 첫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서 제가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별 전망을 제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2017년 말의 데이터를 가지고 2018년, 19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이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라는 책인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데가 어디죠? 바로 대전이었습니다. 자, 이거 차트를 보시면 대전이 한 2017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상승이 거의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완만하게 움직였는데 이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김기원이 얘기했던 요때 대전을 사셨으면은 초대박이 났을 텐데, 그쵸? 자, 지금 요렇게 이제 한번 폭락이 왔다가 조금 반등했다 다시 내려가고 있는 요런 상황이고요. 대전의 실제 사행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저평가 지수는 지금 한 마이너스 18%.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좀 실제 사행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거품이 좀 껴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대전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보세요. 와, 이거 봤으면은 2016년 9월 달이 대전의 아파트를 사기 너무 좋았던 시기였구나. 이걸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정확한 지표가 없었거든요. 근데 대전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니까 2016년 9월 달이 제일 이제 매수하기 좋은 시기였다고 얘기하고 있고, 매도하기 제일 좋은 시점이 21년 12월 달이네요. 네, 이때가 대전의 아파트를 매도하기 제일 좋았고, 지금 이제 98 정도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평균이 85고 저점이 6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이 저점이 67. 자, 그러면은 이걸로 보면은 뭐예요? 평균까지 떨어지려면은 13%, 저점까지 떨어지려면은 한 32%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한 15에서 30%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대전에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전에 전세값도 되게 비싸네요. 전세도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지금 주택구입 부담 지수 대비해서 높고,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대전에 지금 주택구입 부담 지수 매매가 보면은 인천이 103.7이고요. 제주도가 117.4죠. 자, 이거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 지역도 보지만 이쪽 지역을 같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얼마나 더 비싼지 싼지를 다른 지역과 비교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보면은 세종이 3등입니다. 세종이 세 번째로 비싸고, 그 다음이 제주도예요. 제주도가 인천보다 훨씬 비쌉니다. 자, 이거는 제주도에 국제 학교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도 제주도의 지금 매매가가 상당히 좀 비싸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이 부산이고 대전이고요. 자, 대전이 누구보다 더 비싸요? 대구랑 울산, 광주보다 더 비싸요. 당연히 광주 광역시보다 비싼 건 이해. 근데 울산보다 비싸고 대구보다 비싸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전세입니다. 자, 전세 어때요? 자, 전세는 대전이 5등이에요. 전세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대전에 지금 전세 가격이 고평가든가 다른 데가 저평가인 거죠. 자, 근데 대전이 누구보다 비싸냐면요. 인천보다 비싸요. 네, 그러니까 대전의 전세 가격이 인천보다 더 비쌉니다. 이거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부산보다 비싸고요. 세종보다 비싸고요. 대구보다 비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볼 때는 내 지역의 시결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하고 같이 비교 분석을 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매매가는 그나마
부산보다 좀 싸니까 그나마 뭐 그래도 수도권에 가까우니까 조금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전세가 인천보다 비싸고 부산보다 비싸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대전의 소득 대비한 가격도 지금 상당히 좀 높죠. 그래서 여전히 소득 대비해서 비싸고 전세도 비쌉니다. 그 다음에 뭐죠? 연간 임대료. 연간 임대료 대비해서 은행의 예금 이자가 어때요? 은행의 예금 이자가 대전의 월세 수익률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빨간불이에요. 그래서 얘가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은행에 예금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그리고 대전에 지금 연간 임대료 ROI 수익률이 몇 프로에 2.9%. 굉장히 낮죠? 서울, 세종, 부산, 경기, 대전입니다. 자, 이렇게 밑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대전의 아파트의 매매가에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월세 대비해서 연간 임대료가 이렇게 밑에 있는 지역은 매매가의 거품이 월세 대비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위에 있는 지역은 월세 대비해서 매매가의 거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가 은행이자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투자 매력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놓고 봤을 땐 충남, 전북, 경북, 충북, 전남, 강원 이런 데가 은행이자보다 높고 이런 데가 그나마 뭐예요? 지금처럼 지금 시대의 금리 수준에서도 조금 메리트가 있는 정도고 나머지 서울, 세종, 부산, 경기, 대전, 뭐 울산, 제주 이런 데는 매력이 별로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이 유튜브 멤버십에서 배워야 되실 건 뭐냐, 뭐 김기현이 어떤 지역을 언제 집사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이 데이터를 해석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 논리를 배우셔야 돼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대전에 지금 전세가율이 어때요? 굉장히 역사적인 평균보다는 낮죠. 자, 제가 2018년 빅데이터 부동산 책에서 얘기했을 때가 이때였거든요. 연말? 17년 연말? 전세가율 78%. 이때 대전에 갭 투자했으면 초대박이 났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전세가율이 제일 높았을 때가 2016년 12월 달인데, 자, 보세요. 자,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제일 낮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2016년 8월 달. 자, 주택구입 부담지수도 제일 낮아. 즉, 뭐예요? 대전에 아파트를 사는 게 제일 부담이 없다고요. 근데 전세가율이 가장 높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016년 여름 가을에 대전에 갭 투자를 하기에 최고의 시기였다. 만약에 이때 대전에 갭 투자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 10년 벌 거, 10년이 뭐야? 한 20년, 웬만한 직장인이 20년 동안 모을 돈을 다 모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투자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정적인 시기에, 절호의 시기에 집중 투자하는 게 그게 투자다. 맨날 오른다. 맨날 오른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폰지 게임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오른다고 얘기하면 본인이 살 거예요? 등기부 등본 보여줘. 그럼 내가 인정할게요. 근데 그럴 거 아니면서 대중들한테 맨날 사라. 지금도 사라. 앞으로도 사라. 1년 전도 사라. 계속 사라. 이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거는 뭐예요? 폰지 게임이랑 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본인 재산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본인 부동산 사는 거면 맨날 그렇게 사라고 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지금 힘들어서 고통스러워 하면서 계속 사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머지않아 아마 한 1년 안에 아마 이 부동산 빅데이터가 정말로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가 저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올해 하반기 말씀드렸죠? 하반기 어떻게 되는지 시장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 전세가율이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투자 원금을 최소화해서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데이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율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갭 투자가 통하려면 최소한 7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더 좋고요. 네, 대전은 70%딱 요 정도 되죠. 그래서 일단은 갭 투자하기 나쁘진 않은데 아까 전세 고평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대전이 왜 이렇게 전세가율이 그렇게 높았냐? 자, 그동안에 대전에 입주 물량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별로 없었잖아요. 23년, 특히 23년은 입주 물량이 진짜 별로 없었다. 그리고 지난 한 10년 동안 입주 폭탄이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게 유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대전에 24년, 25년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된다?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 2년 연속 많아진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전세가율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전세 가격도 어떻게 돼요? 입주 물량이 있으니까 전세 가격도 오르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25년까지 입주 물량이 있고 26년부터 없기 때문에 대전은